네이버 주가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네이버 주가는 느닷없이 급등을 하고 있는가? 상승 재료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파워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상승의 키워드는 바로 쏘버린 AI입니다. 쏘버린 AI 재료로 네이버 주가는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 쏘버린 AI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한국말로는 주권 AI고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AI이며 즉 국가 전략 차원에서 AI 시대에 발맞추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에서 AI 기술 경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흐름에 있어서 네이버가 수혜주라는 거죠. 4차 산업시대의 국가대표 AI를 네이버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소버린 AI가 전제 자체가 국가 맞춤형이다 보니까 언어나 문화적인 세팅이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에 최적화된 버전일 수밖에 없고 한국 기업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소버린 AI의 영향력의 범위는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국방, 보안, 의료 등등의 말 그대로 국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활약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소버린 AI가 하필 네이버랑 크로스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신정부가 임명한 초대 AI 수석이 바로 네이버 AI 랩스 출신인 하정우 AI 수석인 것이다. 네이버 주가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최연소 수석이라고 합니다. 신정부에서는 소버린 AI에 100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다라고 하며 어마어마한 상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방향으로 네이버가 수혜를 보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실체가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과연 네이버 주가의 장기적인 재료로서 꾸준히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다만 확실한 것은 소버린 AI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네이버 주가는 탄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뒷받침해줄 실체가 있어야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네이버의 사업력, 즉 실적이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드디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과연 상승하는 주가의 동력이 되어줄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연료 탱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25년 상반기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이버의 올해 예상 실적은 역대 최대를 또다시 경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대략 5조 6,915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으로 봤을 때 대략 2를 곱해보면은 11조 원 이상이 나오는 건데 이 숫자는 역대 최대의 기록이고요. 실적 호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바로 네이버 쇼핑의 두드러진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올해 2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5,579억 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한때 라이벌이었던 카카오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따돌리고 독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혹시 모르는 거죠. 카카오톡이 라인으로 대체되는 날이 올지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다. 네이버와는 달리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11% 감소한 1,19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것이 바로 카카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에게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AI 경쟁력이 화두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하반기에 내놓을 AI 서비스가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공격적으로 글로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인데 이게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이버의 독자적인 기술인 디지털 트윈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한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건물의 AI와 로봇, 클라우드 등을 접목한 기술인데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고 이 기술이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등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출의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의 성장폭이 전년 대비 24%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네이버가 수출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비단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AI 기술과 기도 기반 서비스,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총망라되는 도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사업이며 이 재료가 바로 에프킬라에서도 예전에 주목했었던 네이버 랩스의 성과라는 겁니다. 엄청난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우디에 네이버 중동총괄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네이버 쇼핑이 올해 3월 달에 별도 앱을 출시하였고요. 이름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이다.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4% 늘었다라고 하고요. 네이버 쇼핑이 본격적으로 쿠팡과의 전면전에 돌입을 한 겁니다. 네이버 쇼핑의 전략이 매우 훌륭한데 네이버 쇼핑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인 네이버 포인트 혜택을 극대화시켜서 쿠팡과의 완벽한 차별점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랄만한 혜택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멤버들에게 넷플릭스 멤버십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포티파이 멤버십까지 제공을 하면서 혜택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으며 쿠팡 대비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선식품에서도 컬리와의 콜라보를 통한 진일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올해가 지나가면 네이버가 커머스 시장에서 1위에 등극을 할 수 있을까? 쿠팡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쿠팡 플레이를 와우 회원을 넘어서 모든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혈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출혈 경쟁이 길어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는 격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지난 4월 기준 네이버 체류 시간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합니다. 쇼핑 앱의 활약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이버가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바로 다른 SNS 대비 네이버 체류가 짧다라는 지적이었는데 드디어 네이버 블로그 이후로 시대에 걸맞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감을 잡은 듯합니다.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가 보면은 최수연 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 부양에 소홀하다라는 부분을 지적받고 있고요. 여러 사례들이 떠오르는데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결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 웹툰의 가치가 네이버 기존 주식에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는 것이고 미디어에서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이 호재라고 떠들어댔지만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이나 호재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복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 상장을 한 것을 미루어서 볼 때 디지털 트윈 수출이 한창인 중동 법인도 때가 되면 따로 상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며 고로 상법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라인 야후 탈취 사건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도권이 소프트뱅크 측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네이버의 라인 야후에 대한 경영적인 개입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허탈함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분을 매각하면 자본을 확대시킬 수 있고 2024년 기준 네이버가 배당으로 받은 금액만 라인 야후에서 배당으로 받은 금액만 8천억 원을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네이버 보유 지분의 가치는 8조 원 수준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면 허무할 수도 있는 라인의 근황이지만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더 희망적인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재료인 현재 네이버 주가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소버린 AI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신정부는 100조 원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그리고 그 책임자는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출신인 하정우 수석으로 낙점이 됐고요. 이제 100조 원을 들고서 국가 경쟁력을 담당할 소버린 AI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정우 수석의 철학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한국형 AI 모델을 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해서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즉 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모든 기업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쏘버린 AI를 활용해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한국의 스타트업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쏘버린 AI가 주도할 대한민국의 4차 산업 생태계 중심에 네이버가 자리할 수 있을까 기대가 매우 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